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천억 원대의 금융피해를 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혁진 전 대표 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러니까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하는데요, 민주평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자문위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미국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도 사법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혁진 전 대표 아닙니까? 네, 미국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데, 네네. 그 부인 임모 씨가 네. 민주평통 샌프란 시스코. 지역의 자문위원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밝혀진 건 사실 지난번에 밝혀졌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임명장 받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새롭게 밝혀진 건 뭐냐면 너무 간단한 건데요. 민주평통의 그런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모두 다 하나의 어떤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아주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죠. 예. 민주평화통일과 관련된 자문기구이고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확실한 신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대통령의 임명장이잖아요. 예. 왜 샌프란시스코에서 받은 사진이 있는데 그 임명장은 사실 대통령이 딱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원이 확실하다는 건 뭐죠?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져야 그렇죠.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게 이 민주평통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이 야, 그 민주평통 좀 자료 내놔. 당연히 이 모든 자문위원들의 이 정보가 다 민주평통에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랬더니 이 임 씨의 거주지가 아주 세밀하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즉, 민주평통은 이미 오래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거주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민주평통은 지금까지 이 국제 수배를 받고 있는 우리 검찰이 지명 수배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넘기지 않았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민주평통이 1981년에 출범했고 이제 대통령이 의장이고, 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부의장이 끌어가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친북 인사지요. 네네. 국내에서는 뭐 민주평통 자문위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서는 최고입니다. 이 민주평통 위원 자문위원 되려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렇죠. 로비하면 인맥을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또 한인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는 큰 조직이잖아요. 그 한인회에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거 돼야 그리고 또 자기가 또 거기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한다거나 미장원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적 네트워크 아닙니까? 한인사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한인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곧바로 또 이것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스페인계든 아니면 거기에 백인계든 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문위원회에 한번 되면 어마어마한 또 이런 그런 인적 네트워크의 특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외에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되는 게 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민들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물론 배우자입니다만 이모 씨, 이혁진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럼요. 다 5천억 원의 투자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혁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전부 다 사실은 공공기관, 도로공사 등 안정적인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라고 5천억을 받고서는 또 이제 그 대표직을 물려주는데 다른 김재현 대표라고, 이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면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모펀드에
돈이 다 간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20곳, 즉 도로공사 등에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뻥을 쳐놓고 사모펀드, 그 불안정한 비상장 사모펀드에 20곳에 넣는데 그 20곳 중에 10곳에 자기가 대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돈 다 모아놓고 자기가 다 빼돌리는 형국을 만들어. 사기를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감원이 발표를 했는데 금감원 발표의 그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사기쳤다. 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뭐 일단 조금이라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돌려막기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주면서 하는 불완전 그런 정보도 있고요. 근데 이 얘네들 이런 쪽도 다 사기지만 이 지금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사기는 아예 뻔뻔스럽게 대놓고 했다. 그래서 다 지켜보면 아니 어떻게 NH 투자증권이 이걸 판매를 했으며 또 그 예탁결제원이 지금 그 사무 관리를 하는데 예탁결제원이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럼요. 관리 이거 제대로 했느냐라는 지금 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뒷배가 있지 않으면 못한다. 뒷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뒷배가 없으면은 지금 이혁진 씨도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치 사업. 그리고 그 대사관 측, 아니 거기는 이제 총영사죠. 네. 총영사관 측하고도 뭐 모임이 잦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 번도 이쪽에 사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뒷배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18년에 있었던 3월 달에 네네. 베트남, UAE, 아랍에미레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때, 뭐 공식 수행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행사를 같이 동행을 했어요. 사진도 찍혔죠. 사진도 찍고, 그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축구 감독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나왔잖아요. 메리어트 호텔인가에서 우리 동포 간담회 하는데 거기 참석했으니까 그거 찍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이렇게 주선을 해주고 뒷배가 됐느냐. 문제는 지금 임종석이 아닙니까? 그렇죠.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동기다. 그리고 같은 운동권이었고 또 이 사람은 2012년도에 공천 소초. 예, 서초 쪽에 또 국회의원으로 나왔는데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력도 있고 그렇다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비서실장과 가장 가까웠던 대학 동기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했다. 그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5천억 원의 지금 사기 사건으로 검찰이 지명수배했고 금융감독원이 중간 공식적으로 다 밝힌 그 공개 결과에 의하면 역대 어떠한 사기보다도 아주 대놓고 그런 뒷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런 뒷배가 없으면 정치적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의 대놓고 사기를 친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아니 버젓이 민주평통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평통의 사무총장 또 총영사와 굉장히 지금 영사관과 내방이 잦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공식기구잖아요. 예. 민주평통 공식기구 아니에요? 예. 대통령의 의장은 공식기구고 총영사는 우리의 외교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원래 국제적으로 수배를 하면 외교부가 나서잖아요. 예. 외교부가 나섰다는 건 총영사를 관리하는 외교부가 지금 다 알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평통에서도 뭐 대통령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뭐 그런 사실을 통보를 대통령이 의장이라 해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사무총장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몰래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천하가 다 아는 사건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엄청난 피해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평통의 정세현 부의장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네네. 김정은만 챙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챙겨라. 그 피해받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정세현 의장이라든가 그 사무총장이라든가 거기 실무자들이 네. 이 임모 씨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네.
또 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혁진 씨의 주소지도 알고 있다면은 네.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국가기관이니까. 그렇죠. 자, 그 대통령이 지금 의장으로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의장으로 있는 기구의 그런 조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이렇게 그 범죄로 이 지금 이 되는 어떤 범죄인이 된 상황이라면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의 먹칠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평통은 조직원들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런 평판이라든지 또는 이런 범죄 연루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사실 그 대통령의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그 위촉을 할 때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근데 이게 자문위원 위촉된 이후에 이 이혁진과 관련돼서 대문짝만하게 기사들이 다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평통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까지도 민주평통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민주평통이 최소한 몰랐는데 그게 사실 밝혀지면 당장 해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사기관에 명단을 넘겼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 민주평통의 정서현 그옛 통일부 장관 역시 비호 세력이다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이렇게 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커넥션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휩싸이게 되는데 자신 역시 거기에 대해서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는 자기 쪽 사람은 뭐 범죄고 뭐고 해도 다 봐줘버리고 모른 체하고 윤미향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그렇고 지금 캐나다에 가서 숨어있는 윤지호 네. 여기도 자기 주소 다 알리고 경찰도 알고 생일 파티 영상까지 지금 찍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네.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권력을 아주 비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윤지호가 들어오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까지 그 특별수사 지시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경찰 야단 맞게 하고 네. 사실 가짜로 다 소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누가 죽이려 한다, 뭐 쫓아온다, 뭐 지금 다 그 도청한다 이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연 사건에 마치 자기가 유일한 증인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일종의 사기를 친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후원회장이 돼가지고 무슨 의인이나 된 것처럼 떠받들고 다니는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네. 많죠. 그러니까 자기 쪽 사람들은 다 거서도 알고 있고 뭐 어디에서 뭘 하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이 공권력이라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을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런 데서 좀 제대로 해야 공권력이 살아있구나 하지 자기 쪽 아닌 사람들만 재인산성 쳐가지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불신검문해갖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런 게 공권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노무현 정권이잖아요. 그럼 문재인은 그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은 정치를 지켜보고 또 정책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노무현 정권이 이러지 않았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 자체는 공과가 있고 정말 과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 실천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꿈꿨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소한 다른 쪽 진영의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서 다 쓰임이 있게 만들었거든요. 변양균이라든지 이헌재라든지 또 지금 김병준이라든지 정책실장이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코드 인사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능력이 있고 또 시장 경제를 주창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사람도 불러다 썼고요. 또 자신의 진영에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 인정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되고요. 근데 문재인 절대 그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자신들이 지금 저는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추미애 지금 뭐 옹호하는데 논리가 이거잖아요. 검찰이 말하지 않았냐. 검찰이 무혐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믿어야 된다라는 건데 조국대를 보시자고요. 조국대 검찰 수사 다 뒤집고 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을 적배로 몰았잖아요. 국가 관란이라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해찬이가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딱 이겁니다. 검찰 쿠데타라고. 그렇죠. 자기 진영의 사람을 건드리면 나쁜 검찰이 되고 자기 진영의 사람을 보호하면 좋은 검찰이 되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의 어떤 그런 그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혁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범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 이 도로공사 등 그런 공사에 그 이 투자라고 준 돈을 버젓이 빼돌려서 지금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 돈을 빼돌려. 그 돈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아주 초호화 고가주택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뭐 5, 60억짜리에서 살고 있는 모양인데 최대 한 50억 미국에서는 가까이 된다. 엄청나게 좋은 집이죠. 아유, 미국에서 5억, 50, 그 정도의 어떤 돈을 주는 주택이라면 몇 채 안 되는 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몇 사람만 사는 데예요. 그런 아주 부유층 그 저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이 추미애가 문제예요. 지금 라임 사건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등 그 피해자가 엄청나고 거기에 민주당의 실세 의원들의 이름이 다 거명이 되고 누구는 라임 사건에서 뭐 양복도 받고 돈도 받았다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딱 되자마자 남부지검에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증권범죄 합수단 합동수사를 딱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비리 수사 소위 말해서 친문 실세들이 관련된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고는 그거 싹 없애버리고 중앙지검 증권 1, 2부인가 금융 1, 2부로 딱 만들었는데 수사팀 싹 해체되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성윤이가 지검장 이걸 열심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만들어버린 거라니까요, 추미애가. 그렇죠. 지금 그 특수수사부의 남부지검의 금융 관련돼서 이 수사팀은 정말 노하우가 굉장히 쌓였던 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뭐 다른 쪽으로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전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사실 살렸어야 돼요, 그 팀을.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보냈습니까? 여기저기 그냥 지방법원에 다 보내버렸어요. 해체해버린 거죠. 그냥 공판부 이런 데로 보내버리고. 공판부 쪽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처에서 뭐 국세청이라든가 이 전문가들이 파견 받아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원위치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런 수사는 다 특수부에서 맞잖아요. 근데 특수부가 뭐 이렇게 원수가 졌는지 특수부가 모든 걸 다 잘못했다 그러고 형사부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사부를 우대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 사단이 났던 한 검사 사건, 한 검사장 사건도 그 담당하던 사람이 사실 그런 수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압수수색이 뭔지도 모르고 그 직접 부장검사가 나서서 이 창피를 당한 건데 지금은 특수부를 전부 다 이렇게 이 팔을 자르게 만들고 전혀 그 경험도 없는 그런 그 검사들을 거기에 배치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처럼 자신들의 정권에 명운이 걸린 사건은 절대 수사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 메시지가 담긴 인사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5천억 원의 피해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혁진은 미국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 그 부인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